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 주말에 있을 축구 토토 승무패 55회차에 들어온 K리그 상황에 대해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K리그 상황 영상을 보셨던 분들, 그리고 최종 픽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경기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K리그는 진짜 감이 진짜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K리그 분석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6번 경기였던 대구 대 전북 경기의 경우는 대구가 FA컵 결승 1차전을 전남 원정에서 경기를 치렀고 승리를 하긴 했지만 체력적인 손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대구의 중원 자원들이 결장이나 징계로 인해서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전북 현대의 발빠른 문선민 같은 선수들을 막아내기 힘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의 단통 패배를 말씀을 드렸었고 전북의 홍정호 선수와 문선민 선수의 골로 0대2 전북이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면서 적중을 했죠. 그리고 7번 경기였던 수원 삼성 대 울산 현대 경기 같은 경우는 멤버십 분들께만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수원 삼성이 이번 시즌 4연패가 없는데 현재 3연패였고 현재 3연패라는 건 지난주 기준이죠. 3연패 이후에는 무승부로 연패를 끊어냈던 기록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수원 삼성이 울산 현대를 상대로 3대 0으로 이겼을 당시에 뛰었던 자원들 대부분이 돌아왔기 때문에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수원 삼성의 무와 패 투픽을 드렸고 0대 0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8번 경기는 인천 대 포항의 경기로 주중에 올려드린 영상에서는 양팀 모두 이렇다 할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최종픽 영상에서는 그래도 인천이 홈팬들 앞에서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고 포항의 경우에는 딱히 의미가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내년 시즌 준비를 위해서 기회가 없던 선수들을 기용을 하면서 로테이션 가동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포항은 유스 출신 선수들을 엄청나게 선발로 기용을 했었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인천이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인천의 단통 승리를 선택을 했었는데 인천의 골 결정력이 정말 개쓰레기였고 오랜만에 무구사 선수 나왔는데 역시나 무골사 다운 모습을 보여줬고 포항 조성훈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도 몇 차례가 나오면서 0대0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 경기는 FC 서울 대 강원 경기였고 이 경기의 경우는 강원이 최용수 감독님이 부임을 하게 되면서 감독 교체빨로 강원이 승리를 하기에는 강원의 스쿼드가 지금 너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통 무승부로 말씀을 드렸었고 경기 결과는 역시 무승부가 뜨면서 적중을 했었습니다. 지난주 분석 내용은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고 분석 내용으로만 보자면 K리그의 경우는 올킬이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번 55회차에서는 K리그 경기가 6경기 전부 다 들어왔기 때문에 K리그 비중이 굉장히 높은 회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K리그 상황에 대해서 쭉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잘 들어보시고 참고할 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55회차 K리그 6경기에 대한 현재 상황이나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초안에 대해서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포항 대 FC 서울. 자, 포항의 경우는 지난 회차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남은 경기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년 시즌 준비를 위해서 경기 경험이 없는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쓸만한 선수를 찾아보는데 시각을 맞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역시나 어린 선수들을 전반에 선발로 기용을 했고 그중에는 포항 김기동 감독님의 아들인 김준호 선수도 출전을 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아들내미를 K리그에 데뷔시킨 아버지 입장으로서는 많이 떨렸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만큼 김기동 감독님께서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후반전에는 강상우, 임상혁 같은 주전 자원들을 투입을 하면서 경기 흐름을 포항이 가져오긴 했지만 골을 기록을 하진 못했던 포항입니다. 다만 저는 포항이 마지막 경기 홈에서만큼은 홈팬들 앞에서 승리를 위해서 주전 선수들을 기용할 것으로 보이고 오범석 선수가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하기 때문에 은퇴 경기를 패배로 장식하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팀 FC 서울의 경우는 지난 강원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 최용수 감독님의 수비 축구에 FC 서울의 공격이 길을 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점유율은 FC 서울이 80% 가까이 점유를 했지만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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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랄만 하다가 끝난 경기였죠. 아닉스 감독 체제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던 FC 서울의 고질병인 골 결정력 부재가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경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포항과 FC 서울의 경기는 확실히 공격 대 공격의 싸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포항의 경우는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8년 동안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무승부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으로 볼 때 일단은 승패 방향으로 갈라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강원 대 성남. 자, 강원은 지난 FC 서울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용수 감독님께서 강원 감독으로 오시면서 FC 서울 감독이었던 과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몰이를 했던 경기였는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최용수 감독님은 실리적인 축구를 택했다고 보는 게 최소한 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왜냐면 당연히 광주가 승점 36점으로 꼴찌이긴 하지만 강원이 39점으로 득점은 광주가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강원이 패배를 하고 광주가 승리를 하게 된다면 한마디로 최용수 감독님은 오자마자 그냥 강등되는 좆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설적으로 윙백들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지 않으면서 거의 뭐 수비할 때는 5백 같은 형태를 보여줬고 골은 못 넣어도 실점은 하지 않겠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마티아 선수를 후반전에 교체 투입을 해놓고 28분 만에 다시 빼버렸죠. 이유는 수비 가담을 안 한다. 한마디로 내 말을 줘도 안 듣는다였죠.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어차피 이기든 비기든 지든 강등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는 강원이기 때문에 강등 플레이오프를 대비한 전략을 짜야 될 텐데 대전 하나시티즌을 상대로 FC 서울과 경기를 한 것처럼 수비적인 전략을 내세우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플레이오프를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 하나시티즌을 상대로 강원의 공격적인 전략을 한번 시험을 해보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강원이 승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성남의 김영광 골키퍼가 최근에 나이에 맞지 않게 엄청난 선방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강원의 승이나 무정도면 이 경기 패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은 지금 공격이 너무나도 삐리하더라고요. 밀리치 이 새끼는 뭐 공만 잡았다 하면 아무 데서나 슛을 때리는데 좀만 더 슛 때리게 냅두면 곧 있으면 중앙선에서도 슛 때리겠더라고요. 근데 또 뭐 그렇다고 밀리치 말고 골 넣을 만한 선수가 딱히 생각나지를 않습니다. 바로 전 경기에서 성남의 안진범 선수가 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사실 그게 정확한 오버헤드 킥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한 골이라 그런 골은 한 시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의 승무 투픽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3번 경기 광주 대 인천. 자, 광주는 뭐 그냥 좆됐죠. 그냥 김천 상무와 이제 자리를 바꾸면서 2부 리그 강등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강등이 확정이 됐으니까 뭐 제대로 안 뛰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광주 FC의 경우 사과문을 올렸죠. 2년 만에 2부 리그로 강등이 확정돼서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시즌 마지막 경기인 인천과의 경기 정말 제대로 준비하겠다. 부족하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희망을 보여드리겠다고 공지 글까지 올렸습니다. 또한 지금 광주가 강등이 확정이 되고 나서 말이 많습니다. 일단 광주에 용병 문제가 있었죠. 저도 몇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왜 잘하고 있던 펠리페 선수를 내보내면서 부상으로 써먹지도 못하는 조나단 선수를 데려왔느냐? 개 돈지랄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고 리그 막판이 돼서야 이제 기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또한 영입을 하기 전에 제대로 신체 검사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것도 안 된 게 문제고 서울에서 개인 훈련 명분으로 리그 막판까지 별도 생활을 조나단 선수가 했기 때문에 최만희 대표와 김호영 감독 도대체 뭐 했냐 이거죠. 또한 최만희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자기 승용차를 새 걸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서 논란도 있었고 제주FC와의 경기에서 이겨놓고도 심판의 잘못과 축구연맹의 판정에도 군소리 없이 네, 네, 순수하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경기 뭐 선수 뭐 더 많이 교체해서 죄송해요. 패배 처리를 받아들이고 뭐 이런 비용신 같은 짓을 너무 많이 해서 말들이 너무 많은 광주기 때문에 마지막 홈 경기에서만큼은 승리를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팬들의 개빡친 마음을 좀 녹이려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상대팀 인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경기에서 얘네는 승리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포항 스틸러스 유스들이 잔뜩 출전한 전반전에서도 한 골을 기록 못하는 건 거의 뭐 작년에 8연패하던 인천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후반전에 포항에 강상우, 임상혁 같은 주전 선수들이 들어가니까 완전 밀리더라고요. 잔류가 확정되고 나서 인천 선수들의 멘탈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주전 수비수인 오반석 선수가 12월 18일에 결혼을 하기 때문에 다치면 안 되죠. 결혼을 앞두고 공 차다가 불알이라도 세게 맞는 날에는 신혼 첫날 밤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인 플레이어 소극적인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 소- 조금 억지스럽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인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 있고 인천 유나이티드가 28일 날 단체 회식을 해서 선수, 스텝, 직원들 50명 정도가 구내 식당에서 가림막 없이 고기와 술을 먹었다는데 이게 또 방역 지침에 어긋난다고 해서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나사가 풀린 인천 유나이티드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광주의 단통 승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번 경기 전북 대 제주. 지난 분석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전북의 지금 가장 키플레이어는 문선민 선수입니다. 문선민 선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전북이기 때문에 김상식 감독님께서 문선민 선수를 너무 늦게 투입한다거나 투입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상식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투입을 하겠죠. 바로 전 대구와의 경기에서도 문선민 선수가 투입됐을 때의 파괴력은 상당하다고 보이고 제주처럼 양쪽 윙백들이 많이 올라오는 팀들의 경우는 그만큼 뒷공간이 많이 생긴다는 말이기 때문에 문선민 선수의 스피드를 이용한 역습 돌파가 자주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주의 경우도 3위인 대구와 승점이 1점 차이밖에 안 나고 있기 때문에 대구가 패배를 하고 제주가 무승부라도 거두게 된다면 제주가 리그 3위를 차지하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권을 따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려고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올 거라 생각을 해서 제주의 뒷공간이 열릴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또한 맞대결 전적이 지금 4연속 무승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북 홈에서 맞대결 시에 문선민 선수도 없었고 백승호 선수도 한참 수원 삼성으로 안 오고 전북으로 갔다고 개 쌍욕을 먹고 있을 때라서 적응을 못하던 시기였죠. 지금의 전북이라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북의 단통 승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번 경기 울산 대 대구. 이 경기는 울산 현대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됩니다. 울산이 승리를 하더라도 전북이 무승부만 거두더라도 사실상 전북이 우승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울산은 무조건 승리를 하고 나서 전북의 결과를 봐야 되죠. 일단 그런 점에서 울산의 주전 센터백인 불투이스 선수의 이탈은 수비적으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 홍명보 감독의 선발 라인업이 좀 이상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수원 삼성에 도닐 헨리 같은 키가 크고 등발이 좋은 수비수가 있는데 왜 오세훈 선수를 풀타임을 뛰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차라리 바코 선수를 세워서 드리블이나 빠른 돌파를 사용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윤빛가람 선수는 왜 경기 끝나기 5분 전에서야 투입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참 지금 생각해도 좀 뭐 당연히 제가 모르는 게 있겠지만 이해하기 힘든 선수 기용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울산은 지난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처럼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대구의 경우는 수원 삼성의 정상빈 선수처럼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공격수는 없기 때문에 울산의 뒷공간이 털리던 그런 장면은 이 경기에선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대구의 정태욱 선수나 에드가 선수를 향한 세트피스 공격만 잘 막아낸다면 울산이 무승부 이상의 결과는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대구의 감독이라면 울산과의 경기에 굳이 주전들을 다 내보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 대구가 정말 만약에 이 경기에서 울산을 잡았다고 했을 때 3위를 확정하게 되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권을 확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FA컵 1차전 승리를 했고 2차전 대구의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인데, 그 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권이 아니라 본선 직행 티켓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감독이라면 괜히 기본 전력이 대구보다 강한 울산을 상대로 가뜩이나 할로윈 때 노마스크로 술 처먹고 징계 먹은 새끼들 때문에 로테 멤버도 별로 없는 대구인데, 주전 선수들의 체력을 존나 써가면서 부상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울산과 경기를 해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티켓을 받는 것보단 FA컵 결승 2차전 홈 경기에서 주전 딱 다 내보내서 홈팬들 앞에서 승리를 하면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본선 티켓을 따는 게 실리적이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이변 없이 울산의 단통 승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번 경기 수원FC 대 수원삼성. 일단 양팀 모두 마지막 경기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딱히 없습니다. 다만 올해 3번 수원 더비 경기를 해서 수원 삼성이 단 한 번도 승리를 하지 못했던 상대가 수원FC라는 점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올해 수원FC의 활약이 굉장히 좋은데 저는 이 경기 수원FC의 무와 패 투픽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수원FC와의 맞대결 전적을 보시면 무승부를 제외한 수원FC의 2승에는 항상 수원 삼성에 퇴장을 당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수원FC의 골은 항상 수원 삼성의 퇴장자가 발생한 이후부터 골이 기록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수원 삼성이 또 비용신 짓을 하면서 퇴장당하지 않는 이상은 최소한 무승부 이상의 경기를 끌어갈 것으로 보이고, 부상으로 빠졌던 선수들이 복귀를 하면서 경기력이 어느 정도 살아난 수원 삼성으로 보이고, 상무에서 전역한 오연규 선수도 지난 울산과의 경기 막판에 투입되면서 바로 실전에 투입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상빈, 강현무, 김건희, 오연규 같은 메탄 소년단 선수들이 활약을 보여줘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고, 김건희 선수가 사실 울산과의 경기에서 득점 찬스를 몇 번 날려먹었고 그 전 경기들에서도 좀 삐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직 스포츠 탈장 부상 복귀 후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수원FC의 경우는 A그룹 확정된 이후로 개차반인 경기력을 보여주다가 뜬금없이 전북을 상대로 3대2로 승리를 했었는데, 그때는 전북이 승점 3점을 따려고 뒷공간을 너무 내주면서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했기 때문에 수원FC의 역습에 대한 대비가 잘 안 됐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수원삼성의 경우는 뒷공간을 많이 비워두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수원FC를 상대로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수원FC의 무합패 투픽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55회차에 들어온 K리그 경기 6경기에 대해서 현재 저의 생각을 쭉 말씀을 드려봤는데, 현재 생각은 이렇고 금요일에 배당이 나오면 배당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서 픽을 선택을 할 생각이니까 기본적인 제가 보고 있는 K리그 방향에 대해서만 참고를 해 두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금요일 밤 축구토토 승무패 55회차 최종 픽 영상으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